이동훈 감독님 영화를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그리 긴 선물들이 않으시고 또 역시나 새로운 하지만 여전히 섬세하고 담백한 영화로 돌아오셔서 기쁘게 여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수정 배우님은 작년 한 해도 너무 바쁘게 보내셨잖아요. 버테이블도 있었고 스카브 타자기도 있었고 필름클럽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올해는 당신의 부탁으로 아마 관객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한국 여성 캐릭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번 여성 서사의 지평을 넓혀간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윤찬영 배우님은 아마도 또 이번 영화로 이제는 명실공히 좀 영화계의 루키라고 가장 기대주 중에 한 명이 아니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개봉일이라서 세 분 모두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관객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감독님부터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개봉일 함께 해주셔서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 어떤 큰 영화가 있어서 의외로 좀 예매율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영화는 하지만 뭔가 또 뭔가 다른 요리처럼 그 영화도 즐겨주시고 또 저희처럼 이렇게 소박하지만 또 담담한 요리 같은 그런 가정식 같은 영화도 즐겨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수정입니다. 당신의 부탁 개봉일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래서 더 저도 오늘의 자리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 말씀대로 어떤 큰 영화가 몰려오고 있어요, 단체로. 네, 그들도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네들도 보고 다른 영화도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저희 영화도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많이 또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편안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질문을 원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찬영입니다. 오다 보니까 이 앞에 영화관 앞에 크게 걸려 있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되게 기분도 남다르고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화 관련해서 처음 이동훈 감독님이 필름클럽을 통해서 이수정 배우님을 좀 더 알게 되시고 배우로서는 물론이고 사람 임수정,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임수정에도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캐스팅하는 데 큰 도움을 얻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효진과 수정 어떻게 특별히 겹쳐서 보셨나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그 선택 이후에 좀 걔들 선택했던 이유는 잘 이렇게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 이후에 그냥 그 선택을 믿고 어떻게 보면 그 이유는 그 이후에 제가 좀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봉하면서 많이들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물론 이제 배우님께서도 작품을 선택해 주시는 거지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캐스팅하게 됐냐고 하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이제 호감과 당연히 잘해주실 거라는 어떤 욕심이 있어서 그리고 이게 저예산 독립영화라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냈었는데 또 운이 좋게도 함께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같이 이제 효진이 경험하는 것을 저도 이제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것은 저는 효진에 그리고 싶었던 모습에 당연히 이제 부합하는 면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같이 작업하면서 오히려 효진이 제가 알고 있는 효진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 배우가 더 많이 이제 해석해내고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더 반가웠기도 하고 다행스럽게 여겼고요. 그리고 효진과 임수정 배우의 이런 개인적인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연기를 너무 잘하셨나봐요. 아니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한 사람을 안다라고 이렇게 잘 뭔가 단언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옛날 노래처럼 제가 저도 잘 모르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이런 식으로 감독님의 슴슴한 개그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이수정 배우님 팬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장르를 거쳐 오신 배우시잖아요. 멜로, 로맨틱 코미디, 범죄, 스릴러, 미스터리, 드라마 다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이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는 그간과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도 팬으로서는 굉장히 설레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시나리오 처음 보셨을 때 첫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나라서 더 잘할 수 있겠다 혹은 나에게 조금 도전이었겠다 느끼신 부분 있으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당신의부터 시나리오를 이렇게 정말 약간 되게 감성 있는 책 한 권을 읽은 것 같이 몰입이 돼서 후딱 이렇게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그 뭐랄까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흘러가고 인물들이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또 관계들이 보여주는데 이게 뭔가 감정의 과잉이 막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서서히 이렇게 막 스며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결이 너무 좋았고 또 보셔서 알겠지만 왜 대사들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때로는 공감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사들을 이런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감독님이 제일 궁금했어요. 어떤 감독이지? 너무 함께 작업을 왠지 해보고 싶다. 나의 촉이 맞을까?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님을 이렇게 뵀죠. 부푼 마음으로.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왠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되게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이상하게 뭐 정서적으로나 또 생각하는 거나 서로의 다름은 또 인정을 하고 존중하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이렇게 서서히 이해하고 스며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요, 감독님과. 그래서 이 작업은 무조건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효진이가 갖고 있는 그 난데없이 막 이런 아들이 이런 아들이 생기는 거에 대한 그 난데없는 그 당황함, 난감함 이런 것들도 아직은 제가 결혼도 해보지 않았고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엄마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효진을 또 제가 또 잘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윤찬영 배우님은 제가 이번에 촬영하시면서 감독님과 성격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조금 놀란 부분이었는데 어떤 점이 감독님과 닮았다고 혹시 촬영하면서 스스로 느끼신 적이 있는지 또 가까이에서 지켜본 감독님은 어떤 분이라고 느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감독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찬영군이라고 불러주시고 항상 저한테 경어를 사용해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도 많이 이렇게 저한테 되게 잘 어떻게 조근조근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요. 항상 톤이나 표정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촬영할 때도 그렇고 촬영장 밖에서도 그렇고 되게 좋은 분이라고 항상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도 윤찬영 배우님을 처음 뵀어요. 근데 첫인상이 당신의 부탁에서 나온 모습과 어쩌면 실제로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또 또래 친구분들과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해요. 이후에 볼 수 있겠죠? 오늘 GV 후반에는 좀 볼 수 있겠죠? 네, 요즘에 계속 인터뷰도 하고 이제 관객들과의 대화도 나누다 보니까 다시 종욱이 때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제 종욱이가 다시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아마 종욱이로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당신의 부탁이라는 영화 제가 알고 있기로 꽤 많은 과정을 거쳐온 영화 같아요. 2013년에 당부라는 제목으로 신춘문예 시나리오 부분에서 수상을
하셔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된 작품이라고 알고 있고요. 아마 또 그 이후에 이미 영화로 먼저 많이 보셨겠지만 환절기라는 작품 비롯해서 그래픽 노블도 출간을 해 오셨고요. 그래서 이 당신의 부탁은 감독님의 그다음 작업들 중에서 어떻게 영화화하게 됐는지 그 탄생 스토리 간략하게 좀 미리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환절기를 썼던 해랑 당신의 부탁을 썼던 해가 2012년도였고요. 그래서 그때 썼던 이 작품이랑 좀 두 작품 다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결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때 그래서 제가 좀 경험했던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좀 애도나 좀 상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상실에 관한 이야기 그런 것들 많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 좋게 환절기라든지 당신의 부탁 역시 아무래도 기존의 이런 메인스트림에 제작되는 영화랑은 조금 이렇게 비껴선 작품이다 보니 이렇게 쉽게 영화가 되지 않으리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환절기는 명필름 영화학교라는 이제 그 수료 작품을 통해서 이제 선보이게 됐고 운 좋게 이제 만화책을 이제 그림 작업을 1년 동안 해서 그때 이제 냈던 책을 이제 명필름 제작사에도 와주시고 이제 좋게 생각을 해서 또 수정시를 보여드리고 또 이렇게 운 좋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영화 보면서 감독님이 방금도 어떤 상실이나 애도 기간을 다루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사실 영화 속에서 배우들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편안해 보이고 유유하게 자신만의 어떤 스텝을 밟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또 특히 또 이번 영화는 임수정 배우님께서 최근 작품들 중에 유독 이렇게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시는 작품이기도 해서 실제 촬영장의 분위기는 임수정 배우님이 느끼기에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 달 동안 정말 한여름에 저희가 부산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물론 촬영 일정은 조금 빠듯하긴 했었어요. 그래도 서로 뭐랄까요, 의지하고 또 좋아하고 애정하고 믿고 이러면서 한신 한신 잘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의견도 다양하게 잘 얘기를 나누고 또 수용할 부분으로 서로 수용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좋았다고 저희가 심해서 저희 때문에 그랬지. 저희 작품. 너무 좋았죠. 좋았고 또 이렇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관객분들께 빨리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효진을 연기하면서 효진이라는 인물 자체가 또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또 연기적인 접근으로는 정말 힘을 완전히 다 빼고 연기를 임했는데 이만큼 힘을 빼고 연기를 했던 게 과연 언제였는가 싶을 정도예요, 캐릭터로는. 근데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저도 되게 만족하고 그래서 이제 빨리 관객분들과 한번 소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캐릭터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방금 생각난 것이요. 제가 당신의 부탁 보면서 몇몇 장면에서 그레타 거에게 레이디버드랑 조금 비교를 해보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녀끼리 싸우고 욱하게 되는 순간에 레이디버드는 차에서 뛰어내리거나 부엌을 박차고 나가는데 효진은 물 한 모금 마시고 밥상에 가만히 버티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게 저는 재밌다. 그 비교가 좀 도드라진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아마 배우분의 입장에서는 좀 절제하고 감정을 좀 희석해서 표현해야 하는 것에 분명히 노력이 좀 필요했다라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글쎄요, 만약에 효진도 좀 더 어렸다면 아마 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을까. 레이디버드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었겠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첫 장면이 그 캐릭터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데 앞부분 시퀀스가 엄마랑 다투다가 이제 달리는 차에서 튀어내리죠. 근데 이제 효진은 뭐랄까요, 어릴 때 아마 그런 어떤 더 큰 다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감정 표현도 있고. 근데 이제 효진이 32살 됐고 사실은 결혼을 했었고 엄마랑 계속 시시콜콜하게 다투고 여전히 그러긴 하지만 왠지 이렇게 확 버럭
왜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난 다음에 금방 약간 아 그러지 말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왜 또 내가 또 엄마한테 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왜 또 했지? 아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뭐 왜 이렇게 이놈의 내 입 왜 이럴까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조금은 금방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캐릭터의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동훈 감독님 영화에서 항상 여성 캐릭터들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남성 인물들이 함께 성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감독님의 삶에서 어떤 관심으로 여성성 혹은 모성에 대한 역할, 그 고민이 시작된 것일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형제가 누나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그게 편안했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떤 하지만 이렇게 뚜렷한 어떤 뭐랄까요 사명감이나 제가 지금도 페미니즘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제가 이렇게 뚜렷한 사명의식이나 아니면 그 주제를 더 우선순위를 해서 이제 영화는 이제 그런 주제를 바라고 있는 영화는 아니라서 그것이 먼저 되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도 제 영화를 보면서 또 이제 캐스팅을 하면서 배역들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여성 연대를 통해서 어떤 그 한 인물이 좀 성장해 나가는 걸 제 스스로 좀 선호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 자체가 그 가부장적인 좀 사회잖아요, 조직이나. 그래서 사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구성을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삶한테서 그 살아가는 좀 관계 속에서는 좀 더 굳이 이제 젠더를 나누자면 좀 더 이제 여성적인 연대 속에서 좀 편안하게 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아마도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그리고 유독 돋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 쓰는 어떤 찰진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효진의 엄마가 국에 넣는 두부를 왜 그 크기로 써냐면서 타박하는 장면들이라든지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잘 건져 올리기 힘든 일상 언어들, 엄마들의 언어들이 아주 섬세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혹시 감독님 평소에 메모를 하시는 걸까? 아니면 일부러 더 귀담아 들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대사는 어떻게 쓰셨어요? 그냥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담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오미연 선생님이나 이렇게 연기를 해주신 분들이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그런 인물들을 묘사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편집이 돼서 담기지 못했지만 뭐 효진과 엄마가 그날 밤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조금 이렇게 엄마 입장에서 조금 뭐랄까요 가시도치 말을 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효진이 집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엄마는 좀 괜히 서운해서 이제 딸에게 막 괜히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신발을 신겨드린다든지 신겨준다든지 그런 장면들은 또 오미연 선생님 제안하셨던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 여러분이 보신 장면 중에서는 이제 효진과 엄마가 그날 그 효진의 집에서 싸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는 머릿속의 생각에서는 효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한테 좀 뭔가 떳떳지 못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효진은 분명히 서서 그 얘기를 들을 것 같고 이제 엄마는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이제 촬영을 하면서 같이 동선 배우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까 오미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딸은 앉아서 얘기를 듣는다고. 혼난 며느리는 서서 혼을 내면 며느리는 서서 듣지만 딸은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듣는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딱 그렇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정 씨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는 이제 소파에 앉아서 그리고 딸인 이제 효진은 이제 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같이 그런 동선을 짜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배우분들이 또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이 녹아 있어서 더 생생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촬영할 때 임수정 배우님의 애드립도 꽤 있었나요? 아니요. 네, 거의 모든 배우분들이 한 거의 모든 대사가요. 원래 시나리오에 있던 대사입니다. 네, 그래서 애드립이 없을 정도로 대사들이 되게 이상적인 언어들이 너무 좋았죠. 약간의 끝에 뭐 어미 정도만 네. 각각의 배우 입장에서 조금 입에 잘 붙게 맡겼을 뿐이지 뭐 단어라든지 표현은 그대로예요. 아마 이 영화의 모든 싸움의 장면들, 이
인상 깊다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감정이 욱하고 확 분출되기 시작하는데 입의 속도랑 마음의 속도랑 맞지 않아서 약간 버벅인다든지 약간 텀이 생긴다든지 발음이 살짝 꼬인다든지 이런 순간들이 효진에게서도 발견되고 종욱에게서도 발견되고 엄마한테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감독님이 연출하신 걸까? 아니면 배우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온 걸까? 그거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래서 뭐 종욱과 효진이 뭐 선생님이 싸울 때 네, 그때 막 이제 그 욕실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 싸울 때 딱 욕실 문을 열고 흥분해가지고 종욱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와 종욱이 최고의 그런 고조된 상태로 대사를 하다 보니까 발음이 약간 이렇게 물렸는데 감독님이 그게 좋은 것 같다고 그대로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대로 갔던 것 같아요. 은근한 성격도 그렇지만 화낼 때 특히 효진과 종욱이 닮았다라는 두 사람이 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애늙은이잖아요, 종욱은. 그래서 아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근근히 먹고 살고 싶다는 말 윤찬영 배우님은 공감이 가셨나요? 사실 제 입장에서 그렇게 공감이 가진 않았는데요. 그냥 어르신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셔서 저도 그렇게 유추해서 대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토요? 어떤 모토요? 감독님의 속마음이셨던 건가요? 그냥 가늘고 길게 짧고 붙지만 가늘고 길게 짧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찬영 배우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주미와의 관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아마 영화에서 주되게 표현을 하기로는 우정 그리고 또 유대감, 연대로서 많이 표현이 되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더 로맨스를 투영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연민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주미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미는 이제 제 하나뿐인 친구이자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막 무슨 이성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하거나 이런 감정은 없고요. 그냥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집에서 이렇게 말 못한 거 주미한테 가서 많이 말할 수 있고 주미한테 가장 편한 상대가 주미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냥 이성적으로 느끼진 않았고 잘 친구로 지내고 서로 고민 같은 것도 상담하고 진짜 그냥 동성 친구 같이 잘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주미와 종국의 관계가 가진 변수만큼이나 사실 저는 효진이라는 인물이 여러 캐릭터들 앞에서 리액션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인상이 좀 흥미로웠어요. 연하 앞에서, 종국 앞에서, 또 친구 미란 앞에서 유지정 배우님이 조금씩 말투나 목소리의 톤이나 아주 표정까지도 결을 계속 달리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대 배우와의 호흡은 각 배우분들마다 어떠셨을지 좀 궁금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다중인격의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장하온년의 수미가 문득 떠오르는데요. 제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농담이고요. 그게 약간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만 모든 사람을 대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막 부모님 앞에서는 그냥 어떤 부모님이 생각해왔던 어떤 딸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식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또 막 친구들 앞에서는 또 막 이런 모습, 또 뭐 이렇게 뭐 사회에서 만난 또 누군가한테 막 그렇게 하는 모습, 이런 것처럼 또 뭐 이성 앞에서는 또 약간 또 좀 달라지고 이런 것처럼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효진이가 어떤 누구와 대화하고 어떤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효진이 반응도 조금씩 다른 게 느껴지면서
아, 절친하고 있을 때는 너무 신나고 수다스럽고 또 툴툴거리고 편안해하는구나. 근데 또 종옥 앞에서는 뭔가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또 약간 계속 뭔가 어렵고 그렇지만 어색하지만 또 이 아이가 계속 신경 쓰이고 얘는 뭐지 왜 날 이렇게 계속 신경 쓰이게 하지 막 이러는 것 같고 또 엄마 앞에서는 하지 마라 얘기를 계속 하면서 효진이가 다른 데서는 보이지 못했던 모습도 보이고 또 정우 앞에서는 또 뭔가 동성과 이성의 어떤 오묘한 그 차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그런 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효진을 연기할 때 그렇게 조금 섬세하게 표현을 리액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 타인의 리듬 속에 본인이 스며들려고 하는 그걸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처럼 또 보이기도 해서 여러모로 아마 그 부분에서 임수정 배우님의 연기가 좀 빛났던 특히 돋보였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영화 만드시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동훈 감독님은 본인의 색을 뚜렷하게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계시고 비교적 적은 제작비와 규모로 그걸 유지해 오시려는 것이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 분명히 지금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껏 어떤 마음으로 영화 작업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 혹시 어떤 작업 계획 중인지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렇게 운 좋게 이렇게 배우분들이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는 입장에서는 좀 잔잔하고 영화가 또 캐릭터가 이렇게 많은 액션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감정의 결이 크진 않아서 좀 편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 씬마다 또 다른 면을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다른 인물들 앞에서 다른 모습들을 또 그 캐릭터 안에서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우분들이 잘 표현해 주셔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리려고 했던 그런 이제 조금은 주례와는 좀 다른 결의 작품들이 나온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저에겐 너무 소중하고요. 다음에 또 만들고 싶은 작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작품도 가족 영화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떤 완전한 가족의 또 완전한 행복 그런 것들을 그리는 영화는 아니라서 다음 작품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렇게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선보이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급하게 마지막으로 건너뛰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임수정 배우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계신 것 같고 빨리 질문 받아줘 라는 눈빛을 여기저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객석에 마이크를 좀 넘겨보려고 해요. 흔치 않은 기회니까요. 많이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가장 왼편에 안경 끼신 남자분께서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일단 너무 영화 잘 봐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 마지막 장면에 윤찬영 배우님이랑 임수정 배우님이랑 이렇게 올라가면서 끝나는 장면도 되게 좋았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하나 더 붙잖아요. 그게 얼핏 생각하면은 주연 배우들이 나오는 장면이 마지막에 있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배치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제 영화의 제목이 당신의 부탁인데요. 그 작품 속에서 여러 이제 부탁들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부탁들이 등장하지만 이제 효진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동생으로부터 들었던 그 부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학교 화장실에서 그 죽은 남편 경수를 봤을 때는 어쩌 보면 그 동욱의 존재 자체가 이제 남편의 부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장면 이제 그 즈음에서는 효진이 어떻게 보면 그 연하라는 인물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욱이 엄마인 것처럼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는데 그 부탁을 들어주는 장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신의 부탁이라는 제목이 완성되는 이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배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게 효진의 시점과 종욱의 시점을 쭉 따라가는 영화인데
효진에게는 그 순간을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둘이 계속 살아가면서 아마도 효진이 물어봤을 수도 있고 또 종욱이 먼저 말했을 수도 있고 혹은 종욱이 입장에서도 그 순간이 계속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위치가 옳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앞쪽에 사실 가장 먼저 손 들어주셨던 분이거든요. 안경 끼신 분이요.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처음 생각 들었던 게 임수정 배우님 처음 봤던 영화가 피아노 치는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지만 지금 윤찬영 배우랑 역할이 정말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격세지감이란 말처럼 많은 배우로서의 경험치도 쌓이셨고 고등학생이었던 역할을 하셨던 임수정 배우가 이제는 어머니라는 되게 성스러운 역할도 하시고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배우로서 나 이만큼 컸네 이런 경험치 쌓였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느끼셨나 한번 궁금합니다. 아유, 오랫동안 제 필모그래피를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뭐 찬영군하고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언제 태어났죠? 저 2001년생. 예, 들으셨습니까? 예. 그랬고요. 또 그러게요. 저도 이제 어릴 때라고 하기보다 저도 이제 배우 막 시작했을 때 정말 이렇게 뭐 학생복도 정말 많이 입고 소녀, 뭐 소년 같은 소녀 뭐 이런 캐릭터도 많이 하고. 근데 또 약간 찬영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요. 그때 저도 그 나이대보다는 좀 성숙한 캐릭터들을 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그냥 저는 되게 배우 윤창현도 좋고 종욱이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은 호흡을 맞췄고 자연스럽게 엄마 역을 한다는 거에 대한 거는 뭐 누군가들은 아직도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언젠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기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몇 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엄마 역 중에서도 예를 들면 제가 직접 그 캐릭터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어떠하다 사건들이 막 생기고 이런 캐릭터라면 아마 저도 이렇게 쉽게 선뜻 도전을 하기는 어려웠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차차차차 더 캐릭터도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확장해지고 이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윤찬영 배우님은 혹시 친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역할이 임수정 배우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냥 임수정 선배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만나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어쩌면 임수정 선배님과 함께 해가지고 이런 종욱이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손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파란 자켓 입으신 분께 여기 가운데 두 번째 줄이거든요. 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님 환자일기 때도 그랬고 오늘 당신의 부탁도 그런데 인물이나 대상을 바라보거나 지켜보는 듯한 연출 의도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스커싱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서 점차적으로 흐려지는 장면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별히 연출하는
듣고 싶었던 점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 한절기도 그렇고 이번 작품도 그 인물이 겪고 있는 어떤 그 고통 그 자체를 뭔가 묘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상실 이후에 이제 인물들을 따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좀 카메라가 바라보고 조금 이제 거리감을 뒀던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제 보시는 분은 이 사람이 여전히 풀샷을 좋아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절기는 이제 좀 그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많이 카메라가 좀 거리를 두고 거의 이제 정적으로 했다면은 이제 당신의 부탁은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살아가는 또 그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촬영 감독이랑 카메라도 한번 인물처럼 시점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같이 인물 안에서 계속 이렇게 호흡을 주고 받으면서 좀 포커싱이 나가더라도 혹은 카메라가 좀 흔들릴지라도 그렇게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계신가요? 네, 뒤에 손 들어주신 분이요. 예. 저는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 그 서신의 배우가 영화 일단 잘 봤습니다. 그리고요. 네. 서신의 배우가 연기하는 그 대사 중에 초반에 그 농담처럼 던지는 그 성모 마리아 같다라는 느낌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는 그냥 하나의 유머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후반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좀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감독님께서 그런 어떤 의도나 혹은 어떤 상징으로서 이렇게 대사 안에 집어넣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뭐 이거는 그냥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신의 부탁이 이제 가족 내에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작게는. 그래서 역할 중에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맞닿아 있는 엄마라는 역할,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역할, 또 종욱에게는 어떤 누군가의 또 이제 그런 아들이 되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역할 중에 종교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저는 이제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고 각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치 엄마라는 역할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역할, 뭐 어떤 의미에 만들어내는 역할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연하라는 인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입장을 넣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좀 넓게는 그런 역할에 대한 좀 의미를 담고 싶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좀 코드로 읽어주시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GV 관객분들 성향이 방금 끝난 영화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당신의 부탁 보신 분들 꽤 쿨하시게 질문을 좀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질문 왜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낯가리지 마시고 용기 내서 손 들어주세요. 질문하고 싶으신 거 다 알거든요. 안 계신가요? 네, 여기 앞에 까만색 가죽 자켓 입고 계신 분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영화 잘 봤고요. 일단 그 유수정 씨 역할 이름이 제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자꾸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영화 보는데. 일단 궁금한 거는 그 문을 사이에 두고 되게 감정 요구하는 씬이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윤찬영 배우가 말을 조금 더듬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때 특별히 또 여러 번 테이크 간 장면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는 좀 뭐 대사가 조금 어색하고 틀렸는데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대로 간 장면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전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테이크를 많이 가는 이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아마 저희가 많이 테이크 간 게 한 뭐 5번 정도? 그냥 이제 기술 NG만 안 나면은 그냥 오히려 좀 그 처음에 또 그 테이크의 좀 생생함? 그런 경험을 할 때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담아보자 했고요. 테이크는 그렇게 많이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대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살리려고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주인공인 효진과 종욱은 좀 정제된 대사 그리고 그런 삶의 힘든 계절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
그 다른 이제 조연들이나 주변의 인물들은 좀 살아있는 일상의 적인 대사들이 많아서 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호흡을 따라가면서 담았던 것 같습니다. 또 계신가요? 갑자기 세 분이 들어주셨는데 저기 뒤편에 지금 손 들고 계신 여성분께 감사합니다. 영화 장면 중에 효진님이 육교를 오르내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 너머로 신천지 공인 중에서 보였는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정 종교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그 로케이션에 그 뭐랄까요, 그냥 공인중개사 이름이 저도 안 그래도 편집 때 정말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게 조금 걸렸거든요. 근데 CG로 또 지우기에는 더 어색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그 다른 이름을 하기에는 좀 또 이상해서 그냥 뭐 오히려 워낙에 이제 그 배우분에 다 포커싱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특정 종교와 상관없고 저희도 아무도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신천지란 말을 듣고 제가 아무 맥락은 없지만 갑자기 감독님과 임수정 배우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종욱의 엄마의 직업이 하필이면 무속인이잖아요.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그 감독님이 그래픽 노블로도 내셨던 니나네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이제 신내림을 받으려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이 무속인이라는 캐릭터를 집어넣으셨을까? 어떻게 비롯된 관심일까? 일단 감독님께 궁금했고요. 그리고 또 임수정 배우님께는 하필이면 갑자기 이 종욱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는 여인이 남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남다른 공간이고 또 거기서 김선영 배우께서 굉장히 특이한 톤으로 연기를 하셔서 그때 어떻게 합을 맞추는지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김선영 배우분이 아예 이렇게 정말 딱 캐릭터를 딱 정말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요 잡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유의 말투가 어떤 공기와 그런 호흡? 이런 것들이 예측이 잘 안 되는 스타일의 연기 톤이 저는 너무너무 일단 되게 너무 좋았는데 내가 되게 많이 쓴다 천영아 너랑 같이 다니면서 갑자기 라디오 같이 하면서 이렇게 됐나 봐. 되게라니 그때 라디오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쓴다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어떤 그런 특유의 분위기에 저도 약간 이렇게 좀 휩싸였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너무 좋았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맞춰졌는데 배우 대 배우로서 뭔가 좋은 긴장감과 또 호흡을 할 수 있었던 씬이어서 현장에서도 막 감독님께 제가 막 이렇게 효진답지 않은 말투로 제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튀지만 않는다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막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감독님도 되게 좋다고 얘기하셔가지고 되게 또 얘기했네. 그래서 영화 속에도 잘 담긴 것 같습니다. 네. 그날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종욱과 효진이 그 연하를 만나고 와서 민박집에서 자면서 대하는 씬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찍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효진이 연하를 만나는 씬은 이제 그 다음 날에 찍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랜 생각 때는 효진이 어떻게 보면 전에 남편이랑 동거하던 이제 어떤 여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뭐랄까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았어요. 막 이렇게 마냥 이렇게 뭐 연민이라든지 혹은 또 마냥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 것 같았고,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제 1차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랑 좀 동거하던 여자였군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그 촬영장의 분위기에 보니까 효진이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내려놓고 얘기를 아마 했겠죠. 둘이 이제 카메라에 담기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좀 둘이 이런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분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해서 오히려 다들 이제 이게 좀 타당한 것 같다 감정이. 그리고 효진이 나중에 종욱이한테 그 민박집에서 조금 의학적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너희 아버지는 그런 뭐 여자랑 살았더니 하는 게 이제 좀 위약적으로 어떻게 보면 효진은 남편을 약간 용서하는 의미의 대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랑 이 장면이 좀 어긋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수정 씨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서 그 수정 씨는 저라면 효진은 충분히 이렇게 연하를 만나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또 좋은 뭔가 대화를 하고 나서도 또 남편 생각하면 좀 약간 괘씸하기도 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 연하가 무속인이라는 부분은 실제 종옥에 좀 모델이 됐던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좀 뭐랄까 신병을 얻어서 보통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거나 혹은 아니면 아예 이렇게 그쪽 길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자식을 버려두고 이렇게 도망치듯 가서 그 분이 계속 이제 엄마를 찾아다녔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오연아는 실제 종옥의 엄마는 아니지만 그 효진의 부탁을 받고 종옥을 안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물론 이제 이건 종옥과 연하만이 아는 순간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 연하가 직업이 무속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메신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순간은 종옥이 느꼈을 땐 진짜 엄마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땠어요? 종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연하가 그런 인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저는 이제 주로 뭐 우리가 흔히 무속인이나 이런 좀 뭐 성소수자나 좀 흔히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주류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좀 다른 좀 소수자 혹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연화의 품에 안겼을 때 정말 어떤 감정이셨을지 제가 다시 여쭤보면 너무 짓궂은 걸까요? 촬영 막바지에 찍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안겼을 때 뭔가 정말 그동안 힘들었지라는 대사를 하시는데 정말 종욱이를 계속 촬영 내내 봐오신 것처럼 그 정도의 감정을 담아서 저에게 주시니까 저도 거기에 같이 이렇게 동화가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동안 힘들었지라는 대사에 많이 포인트를 맞춰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계속 엄마를 찾아다니기도 했고 또 어색한 엄마와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그거를 조금이라도 거짓인 걸 알지만 그래도 알아줘서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까 손 들어주셨던 두 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다시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일단 여기 7번째 줄인가요? 자켓 입으신 여성분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영화 보면서 되게 저희가 평소에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족상이랑 다양한 여성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극 중에서 종욱이가 중간 부분에서 20살 되면 돈 벌어서 나갈 거라고 하는데 마지막에는 사실 어색한 엄마랑 되게 좋은 분위기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끝이 아니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두 모자의 모습은 어떨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시나리오에서도 결국에 영화 마지막에 둘이 이렇게 장바구니 이렇게 들고 같이 올라가는 이제 어쩌면 그러다 이렇게 툭 무심하게 장바구니를 들어주잖아요, 종욱이가. 아직 한 번도 안 그랬을 텐데 처음 이제 어떻게 종욱의 마음을 그래서 좀 넣은 거죠. 이 아줌마랑 같이 살아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종욱이는 어쨌든 뭐 끝까지 엄마라고 부르진 않을 것 같고 또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효진도 종욱한테
야, 너 왜 나한테 엄마라고 안 해? 뭐 이렇게 다그치거나 강요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둘의 공통적인 어떤 추억, 기억은 분명히 남편이자 아빠가 있고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 둘이 그냥 이렇게 제사 지내자 이러면서 한 번씩 추억을 꺼내고 기억하고 이러면서 그냥 각자 잘 살면서 또 함께 따로 또 같이 그냥 같이 마치 그냥 동거인처럼 그렇게 살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가족의 틀에서 느끼는 가족끼리의 그런 어떤 연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애정, 사랑, 뭐 그리고 신경 쓰임,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 것 같고, 뭐 종욱이가 나중에 저 뭐 20살 됐으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가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또 그렇지만 한 번씩 뭐 엄마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뭐 음식도 갖다 줄 것 같고, 왠지 효진이는 엄마 이제 종욱이한테 할머니죠. 할머니라는 말도 아마 종욱이는 끝까지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렇게 다른 캐릭터들이 만나서 가족처럼 또 하나의 또 새로운 가족처럼 저는 왠지 이렇게 둘이 살아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혼자 쓱 해본 적이 있었어요. 감독님은 어떠세요? 일단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그 영화가 이렇게 뭔가 마침표로 끝나는 영화는 별로 그 영화보다는 오히려 저런 영화를 보고 나면 저 두 사람들은 혹은 사람들은 계속 살아갈 것 같다, 어딘가에 살아갈 것 같다, 이런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종욱과 효진이 계속 이렇게 떠올려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그래도 함께 이렇게, 효진은 또 종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의 기류도 챙기게 됐고 애도의 과정을 거친 거고, 종욱은 또 여러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장한 것 같아서 둘이 이렇게 남들이 보면 친하지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꼭 또 가족끼리는 꼭 친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또 서로만의 방식으로 함께 또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계셨죠? 어느 쪽에 계셨죠? 네. 아까 뭐 불러내신 분이 한 번 더. 안 계시는 줄 알고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 주제는 한 번 더 질문해요. 네, 괜찮습니다. 감독님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또 좋은 영화 보여주시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유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풀어나가시는 그런 모습, 어떤 영화적인 모습을 보면서 좀 억지일 수도 있지만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도 이렇게 좀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위태위태하면서도 그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연출이라고 표현을 제가 좀 건방지는데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려하고 이렇게 감정표로 동화될 수 있는 영화를 연출해 주셔서 앞으로도 감독님 영화 자주 찾아보게 될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또 아까 질문이랑 좀 겹치는 걸 수도 있는데, 임수정 배우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로서의 모습을 봤었거든요. 제가 뮤직비디오 통해서 김장훈 씨 노래 뮤직비디오에서 샘마을 선생님이가 이렇게 되게 젊은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그만큼 오랜 시기를 이렇게 배우로 배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당신의 부탁에서의 역할이 물론 배우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고 하나의 또 새로운 전개일 수도 있지만,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라는 대사처럼 이상하게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아줌마라는 단어가 이제는 좀 어울려지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배우로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위기처럼 다가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역이 주시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어떤 감정이셨는지도 감히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줌마가 왜 위기예요? 너무 좋은데. 네, 아니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부분의 질문이 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엄마 역을 처음 하는데 왜 이렇게 왠지 여성 배우들 엄마 역 하는 거 되게 꺼려하지 않느냐, 왠지 그런 이미지로 계속 굳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느냐, 혹시 뭐 두렵지는 않았느냐, 비슷한 맥락에. 근데 이제 뭐 알고 보면 잘 어울리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제가 또 어느 정도 또 성장도 했고 뭐 나이도 들고 했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 주변 뭐
지인들이나 뭐 동료들도 결혼을 하고 뭐 아이도 있고 가정을 다 꾸리고 하는 여성 배우들이나 또 동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역을 처음 맡았을 때도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물론 이 역을 함으로써 이제는 엄마 역도 잘 어울린다면 너무 좋겠지만 또 아직까지는 앞으로 한두 몇 년 동안은 또 다른 어떤 멋진 싱글 여성의 캐릭터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자신감이 들었어요. 이게 뭐 드라마도 될 수 있고 뭐 영화도 될 수 있고 혹은 장르 영화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직업성이 분명한 뭐 변호사, 형사, 뭐 기타 등등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도 언젠간 해보고 싶지만 좀 악역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요. 혹은 또 뭐 로맨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맡을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캐릭터가 확장이 점점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아마 시작도 아마 이 당신의 부탁에서 엄마 역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해요. 저로서는 어떤 변화나 가능성이라는 것이 계속 새롭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이후의 어떤 행보도 계속 설렌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작품이어서 특히 임수정 배우님께 감사한 그런 작품이었고요. 저희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봉일인 만큼 극장 밖으로 나가셔서 유튜브도 많이 내주시고 또 SNS에 글도 많이 올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분께 이번에는 윤찬영 배우님부터 관객분들께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찍은 영화가 이렇게 관마다 상영을 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눈 것도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께 좋은 얘기 많이 나누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요, 오히려 내 영화가 개봉했는데, 나의 신작이 개봉했는데, 그 개봉날 바로 되게 따끈따끈하게 이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과의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인가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오늘이 무척 기대가 되기도 했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그래서 더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영화 잘 봐주셔서, 그리고 꽤 늦으신 시간인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당부에 더 집중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개봉날이기도 하고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요. 또 관객분들과 또 만나는 자리에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배우분들 모시고 어느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관객분들처럼 고개 끄덕이면서 이렇게 이야기에 빠져들었는데요. 여전히 이렇게 작업하면서 느꼈지만 배우분들이 정말 나이나 뭐 경험에 떠나서 임수정 배우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지적인 배우라는 느낌 그런 것들을 참 더 감사하게 되고 저는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영화 흐뭇하게 보셨다면 또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요. 또 소중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3일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